자, 이제 3편입니다. 우리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보험 상품을 영업하시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니까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3편은 범위가 적습니다. 범위가 적고 똑같이 문제수는 10문제. 그 다음에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수 배점도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3편을 공략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격시험을 보시는데 합격을 하시는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인데 생명보험의 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법적 특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능적 특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이 뭐다, 이런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법적 특성 중에 고지 의무가 있고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계약하기 전에는 고지 의무고 계약 후에는 통지 의무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때로는 보험 수익자가 갖는 의무인데, 그런 계약자가 갖는 의무는 이런 통지 의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자 돌림에 뭐가 된다고 혹시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해지가 된다. 해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 그런 지문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해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 계약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아니면은 뭐 선의의 계약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쭉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유상계약이다. 맞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그런 계약이 되겠고요. 보험료 납입 여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납입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험 계약의 효력이 개시될 때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계약의 성립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그 보험회사에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는 그것을 승낙하는 어떤 승낙계약,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보험료 납입 여부는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 요건 조금 우리가 틀린 지문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합성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어 놓고 보험계약자는 그것을 내가 그 약관에 동의하면 가입하시면 되고, 그 약관에 내가 뭐 일부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의 선택밖에는 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약관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전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내가 난 일부만 마음에 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 욕심쟁이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특성이 있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계약의 특성, 우리가 이제 기능적 특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는 거 고르는 부분입니다. 자,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하고 우리가 손해보험만 구분해 보면 생명보험은 장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격이. 손해보험은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이, 손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이런 거 보시면 1년이니까 단기 계약입니다. 성격이.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망하면 얼마를 줍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미리 정해놓고 금액을 줍니다. 보험금을.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 화재가 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손이라고 하는 실손 그런 그 보상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맞는 거. 자, 생명보험 계약은 실손 보상이 아니라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생명보험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건 손해보험이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가지고 보상하는 거고요. 보험증권 교부는 보험 계약의 성립의 요건에 해당한다. 앞에서도 우리가 좀 말씀드렸는데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증권 교부나 보험료 납입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 중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상품을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상품의
그 주 보장 내용이 되어 있는 주계약과 우리가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내서 내 보장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그런 보강 특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좀 변경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고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추가나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계약만으로는 보험이 가능한데 상품 구성이 가능한데 특약만으로는 상품 구성이 안 된다. 요 정도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지급 서비스 특약, 우리가 이제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니라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생명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계약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요. 특약만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의무부가 특약은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 자, 의무부가니까요. 당연히 의무부가니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뭐냐? 자,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거 뭐예요? 우리가 저축 이제 상품, 생명보험 상품을 구분할 때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낸 보험료가 그 보험금의 합계액이 내가 낸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내가 낸 보험료가 우리가 보험료하고 그 보험금, 내가 받는 보험금이 있는데 보험료가 더 커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이고 보험금이 더 커요. 그러면 뭐라고요? 저축성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다. 그럼 그건 뭐에 해당한다고요? 예,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이니까 이거는 정답, 지문에서 벌써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저축성 보험이다 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요 공부하시면서 그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그 어떤 계정에 의해서 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기간에 의해서 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정기보험이다, 뭐 종신보험이다, 뭐 여러 가지 사망보험,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기억하시죠? 생사혼합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좀 기억하시면 좋냐면은 그 기준, 그렇게 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 24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은 그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쉬운 문제, 난이도 하,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 3편에서는 조금 전에 어떤 생명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특성이나 법적인 그런 구성에 대한 문제가 한 4-5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4-5문제는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신이나 어린이 보험이나 뭐 변액보험이나 또 연금보험, 퇴직보험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쭉 나옵니다. 교육보험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생명보험의 종류,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인데 사망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근데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죽어야 보험을 받는,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정기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고 어떤 그 다양한 특약 부과로 종합적인 그런 상품 부과하는 상품이고 사망했을 때 유가족한테 주는 어떤 그런 선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에 대한 어떤 생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이게 기본적인 종신보험에 대한 컨셉입니다. 근데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은 그런 사망보험이 아니다. 기간을 정해놓은 사망보험은 뭐라고요? 예, 정기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에 대한 그런 특징을 예문으로 넣어서 지문으로 넣어서 그 틀린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 보시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하고는 우리가 교육보험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고요.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교육보험하고 어린이 보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성 보험에 교육보험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보장에 대한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교육보험의 판매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큰 트렌드고요. 우리가 여기서 15세 미만 사망하는 경우에 어린이 보험에서 15세 미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하고 책임준비금입니다. 보험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합니다.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왜 피보험자 어린이 보험에서 피보험자인 어린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소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하고 뭐요? 예,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기납입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뭐라고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뭐 유지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소멸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가로 안에 들어간 알맞은 금액의 합계. 아까 제가 이제 4천만 원이 나오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100만 원씩인데 그것은 각각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그래서 4,100만 원이 정답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4천만 원 증여세 비과세.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 100만 원과 보험 세액공제 받는 거 별도로 우리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같이 가입했을 때 실은 여러분들이 받는 세액공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각각 100만 원씩 우리가 보험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가입했을 때 최고 보장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게 뭐가 됩니까? 예, 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로서는 증권회사, 손해보험회사,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은 당연히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하고요. 국민연금공단 뭐 있죠. 연금공단. 이거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고 또 뭐가 아니라고요? 예, 우체국이 아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은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투자형 상품의 투입을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형 상품의 특별 계정을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이 있는데 일반 계정하고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 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액보험인데 변액보험에서는 특별 계정에서 뭐를 운영하는 거예요? 위험상품에다 상품을 가입하는 거예요. 내 보험료를 위험상품인 펀드 상품이나 이런 거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대신에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성도 높아서 이 변동성이 큰 그런 보험 상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액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다. 변동보험계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 실적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변동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보험료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부분하고 별도로 내가 투자 수익에 따라서 투자 성과에 따라서 이 업앤다운이 있는 것,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동보험계약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보험계약 부분이 있고 변동보험계약 부분이 있는데 변동보험계약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예,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고 상품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되는 금액이다.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보험 상품 또 생명보험 법규에 대한 마지막 문제인데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액보험도 마찬가지고 일반 보험 상품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최저 보증하지는 않고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어떤 금액으로 최저 보증해주는 어떤 그런 최저 보증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나 기본보험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장을 해주는데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장을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에서도 보증해주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범위가 적고요. 여러분들 1편이나 2편보다는 정답이 명확합니다.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지선다기 때문에 점수 배정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편을 공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집인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으로부터 거꾸로 저는 3편, 2편, 1편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서 공부해 보시면 더 우리가 합격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런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편에서는 기본적인 생명보험의 어떤 법적인 특성이나 기능적 특성, 그 다음에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